안녕하십니까. 청천의 전원주택 짓기 청천입니다. 오늘은 장선 설치까지 시공했던 영상인 건축편 일부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석가래 시공입니다. 지붕의 기울기는 35도로 잡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 정도면 현장에서도 꺼리는 지붕각이더라고요. 어쨌든 건축주인 마눌님의 요구안이 말 들어야죠. 용마루 받침을 미리 잘라 만들어 사진과 같이 용마루를 먼저 걸어줍니다. 현장에서는 석가래부터 걸고 용마루를 끼워 넣는 방법을 쓰지만 혼자 하기 때문에 용마루 높이에 맞춰 받침을 세워 작업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꿀팁은 계속되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경사 35도 석가래를 자릅니다. 목재 한쪽 면에 스피드 스퀘어를 대고 가장 아래의 숫자 35를 목재와 일치시켜 선을 긋고 자르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붙여 자르면 시간도 절약됩니다. 석가래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오지요. 우리 집 석가래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더블탑 플레이트의 석가래입니다. 석가래에 파인 홈은 룩아웃 설치할 구멍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체의 총폭은 6940mm이고 그 절반은 3470mm입니다. 총폭에는 용마루 두께 38mm가 있으므로 그 절반인 19mm를 빼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석가래의 이런 즉 삼각형의 밑변 길이는 3451mm가 되는 것이고 35도 각을 계산한 빗변 길이는 4212.9mm니까 거기에 처마 길이 538mm를 더하면 석가래 총 길이는 4751.2mm인데 그냥 스케치업에 나온 석가래 값과 계산값이 동일해서 도면 보고 잘랐으니 머리 아프다고 나가지 마세요. 또 어떤 책에 석가래 버드마우스는 벽체 OSB 시공할 때 석가래 밑에 끼워지도록 여유를 주라 해서 그리했는데 나중에 OSB 끼우기도 힘들고 버드마우스를 더 깊이 따야 되니까 벽체에 딱 맞게 잘라버리세요. 재단한 석가래를 용마루에 부착해 나갑니다. 양끝에 하나씩 달아주고 나머지를 달아 나갑니다. 저는 2x8을 석가래로 사용했고 16인치 간격으로 레이아웃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보통 2x10을 사용하며 24인치 간격으로 레이아웃 합니다. 2x10으로 시공하는 것이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혼자 작업하는 저로서는 무게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용마루를 이어가며 석가래 설치를 계속합니다. 만나는 지붕이 용마루를 어렵게 세웠는데 받침대를 잘못 잘라 100mm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쪽 지붕도 석가래를 차례로 붙여나가고 옆 지붕과 만나는 곳의 힙 석가래를 설치하여 벨리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의 석가래를 설치합니다. 석가래 설치를 마치고 룩아웃과 플라이 석가래를 달아야 합니다. 룩아웃은 허공에 석가래를 달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마루에 튀어나온 부분에 석가래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를 생각해서 길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석가래가 붙는 위치가 용마루의 옆면인가 아니면 용마루의 끝단에 붙이는가에 따라 룩아웃의 길이가 38mm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간단한 것을 어렵게 말씀드렸나 봅니다. 룩아웃의 조립 형태와 간격 그리고 따는 넓이와 깊이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룩아웃과 플라이 석가래를 달아나가고 있습니다. 더블탑 플레이트 높이로 길게 뺀 모습이 보입니다. 혼자 플라이 석가래를 달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석가래 한쪽 끝을 얹고 용마루에서 못을 박으면 혼자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꿀팁이라면 꿀팁입니다. 플라이 석가래까지 완성하였으면 페이샤, 즉 처마 끝단에 처마도리와 석가래 블러킹을 시공합니다. 석가래 블러킹 다는데 아내가 사진을 찍길래 애교를 부렸습니다. 처마도리도 이런 식으로 한쪽 끝에 나무를 길게 빼주고 반대쪽부터 못을 박아 나옵니다. 장선에 메가타이 철물로 보강합니다. 완성된 지붕 골재입니다. 다음 작업은 지붕 OSB를 덮어야 하는데 그 전에 다락바닥 TNG부터 시공해야 했습니다. 미리 TNG를 쳤다면 석가래 작업이 훨씬 쉬웠을 텐데 경험이 없으니 이런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TNG는 무거워 사다리를 설치하고 바이스로 TNG를 물어 위에서 밧줄로 당겼습니다. 다락바닥의 TNG 시공이 끝났습니다. 가운데 사각홀은 다락을 출입할 천장 사다리 개구 부위입니다. 다락바닥을 끝내고 지붕도 합판으로 덮습니다. 가장 아랫부분은 PT 아시바에서 시공하고 다음부터 지붕에 올라가 작업했습니다. 역시 사다리를 설치해 바이스로 물어당기는 방법을 씁니다. 경사가 35도라 끈을 잡고 못을 박습니다. 아내가 합판을 물어주는 방법을 배워 한결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지붕 OSB 시공이 끝나고 방수 시트를 시공하는데 지나가던 지붕공사 사장님이 오시네요. 혼자 하는 거 봤다면서 같이 하자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나머지 시트 시공과 아스팔트 싱글 그리고 처마 마감 공사를 맡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박공골조를 했습니다. 아무런 장비가 없으니 스케치업 설계도대로 재단하고 그 위치에 박습니다. 지붕이 겹치는 부분은
방수 시트를 씌우기 전에 합판과 타이백까지 마무리해야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시트 공사가 금방 따라오네요. 방수 시트를 끝내고 아스팔트 싱글을 시공합니다. 지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먹선을 튀기고 블러킹을 시공합니다. 블러킹 작업이 끝나고 벽체 합판을 취부합니다. 지붕 공사와 합판 취부가 끝났습니다. 타이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백도 모두 끝냈습니다. 이제 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창호를 달아야 하는데 무겁기 때문에 이웃에 귀촌한 형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거실 창호는 너무 무거워 내리면서 바로 배달 사장님까지 셋이서 달았습니다. 나머지는 이웃 형님과 창호 위치에 임시 부착만 하고 나중에 수직 수평을 봐가며 고정하고 폼으로 기밀했습니다. 마침 아들이 놀러와 아들과 함께 현관도 달고 이지실도 붙였습니다. 박공 벤트를 붙이기 위해 OSB를 천공했습니다. 박공 벤트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외장하기 전 스터드 위치에 레인 스크린을 붙이고 있습니다. 레인 스크린 아래에는 벌레 침투 방지를 위해 스텐 방충망으로 버그 스크린도 취부합니다. 레인 스크린과 버그 스크린 시공이 끝났습니다. 레인 스크린이 중간에 끊어져 여러모로 불편했습니다. 레이아웃은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외장을 전체 시멘트 사이딩에서 허리선까지 치장벽돌로 마감하기로 계획이 바뀌어 시멘트 보드를 시공합니다. JN45로 막았습니다. 스킬날 하나 버릴 생각하고 스킬로 잘랐는데 먼지 장난 아닙니다. 마스크 쓰고 작업하세요. 시멘트 보드 시공도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비가 오면 내부, 맑은 날에는 외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내부 공정은 3부에서 다루고 오늘은 외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부는 점토벽돌, 상부는 시멘트 사이딩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중간에 재료 분리목을 돌렸습니다. 외장에 앞서 창문 트림을 돌려 마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로 만든 파벽돌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 전라남도까지 가서 직접 싣고온 구워 만든 점토벽돌입니다. 시멘트 사이딩부터 시공합니다. 사용 공구는 JN45R입니다. 모든 벽의 라인이 맞아야 이쁩니다. 색을 먼저 입혀야 하부 작업 시 안전할 듯 해서 도장을 뿌렸습니다. 괜찮네요. 이번에는 밖에서 칠을 뿌린 후 시공을 해봤습니다. 뭐가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멘트 사이딩 취부가 끝나고 아내가 창문 몰딩 페인트 칠을 하네요. 점토벽돌을 부착하려고 열심히 선을 그었습니다. 드라이픽스 툴을 개어서 바릅니다. 선이 안 보입니다. 생각 없이 하면 저처럼 시간만 낭비합니다. 재료 분리선이 수평을 잡은 거니까 위에서부터 붙여 내려옵니다. 떨어져 나가는 놈도 있습니다. 실력 탓이겠지요. 다시 붙여줍니다. 가끔 돌아보며 잘 붙였다며 이참에 전직도 고려해봅니다. 어느덧 한쪽 벽을 다 붙였네요. 색 차이는 기분 탓이 아니라 줄눈의 유무 탓입니다. 아내가 거드니 한결 빠릅니다. 드디어 다 붙이고 줄눈도 마쳤습니다. 내부는 아직 할 일이 많지만 밖에서 보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부는 3편에서 돌아오겠습니다.